형수가 관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이 쉰 목소리로 계속 그 말만 반복하면서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인데. 관을 놓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버텼어요. 옆에서 준호가 어머니를 떼어내려다가 그대로 주저앉아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고, 지은이는 아버지 관 옆에 쓰러져서 비명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화장터였습니다. 저는 5m쯤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관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여 있었고 민수가 그 안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저 관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직원 2명이 형수를 관에서 떼어내려고 했지만 형수는 관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인데. 그렇게 말하며 관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수 형이 형수를 부축해서 관에서 떼어냈습니다. 형수는 힘없이 끌려 나오면서도 계속 관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계속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여보. 직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관이 화장로 쪽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다시 비명을 질렀어요. 달려가려고 했지만 태수 형과 준호가 붙잡고 있었고, 형수는 그들의 팔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쯤 들어갔을 때 지은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목이 쉰 목소리로 울먹였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관이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어요. 형수가 힘이 풀린 듯 무너지면서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민수, 1968년생, 58세,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사흘 전 새벽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화면을 봤더니 태수 형 번호였습니다. 새벽에 오는 전화가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면서도 받았습니다. 태수 형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야, 네, 형. 민수가 새벽에 갔다. 귀가 멍했습니다. 전화기를 꽉 잡았어요. 어디서 하나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3호실. 사흘장 치른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아내가 잠결에 물어봤지만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민수가 죽었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민수가 죽었습니다. 제 40년 절친이 이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갔어요. 작년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거의 1년을 버텼어요. 그 1년 동안 저는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갔었는데 매번 갈 때마다 민수는 조금씩 야위어갔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야, 잘 사냐? 평소랑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잘 산다. 너는? 야, 저녁 시간 돼. 왜?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 있어? 그냥 보고 싶어서 올 수 있지? 그래, 간다. 어디서? 우리 단골 식당.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녁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벌써 와 있었어요. 우리가 20년 넘게 다니던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왔냐? 민수가 웃었는데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서 고기를 시켰습니다. 평소처럼 삼겹살 2인분, 된장찌개, 소주. 소주 말고 물 주세요. 아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삼겹살집 오면 항상 소주부터 시켰거든요. 야, 너 소주 안 마셔? 어디 아파?
민수가 물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흘릴 뻔했어요. 야, 손 왜 이래? 떨리잖아. 고기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고기를 구웠는데 계속 뒤집기만 했어요. 먹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뭔가 이상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오늘 병원 다녀왔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어디 아파? 지난주부터 기침이 심하고 가슴이 아파서 갔거든. 그래서?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피아밀에 말기 6개월 남았대. 귀가 멍했습니다. 뭐? 전이 됐대. 이미 늦었대. 나 6개월 후에 죽는데. 민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야, 농담하지 마. 낭담 아니야, 진짜야.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야, 겁난다. 진짜 겁나. 죽기 싫은데 말이야. 50여 덜밖에 안 먹었는데 아직 할 거 많은데. 큰놈 결혼도 못 받고 작은 애 아직 대학생이고 마누라는 나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냥 민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야, 후회된다 진짜.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만 했어 다. 맨날 회사 하면서. 애들이랑 놀아준 적이 언제야. 준호 어렸을 때 아빠 놀아줘. 그랬는데 바빠 그랬거든. 지은이 초등학교 운동회도 못 갔어. 토요일인데 거래처 접대 있다고. 마누라랑 여행 간 게 언제야. 신혼여행 빼고는 한 번도 안 갔어. 맨날 나중에 가자 그랬을 하는데 그 나중에 안 왔어. 나 네오랑 밥 먹은 게 언제야. 1년에 한두 번? 예전엔 매주 만났잖아. 근데 요즘은 내가 바빴거든.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나가고.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민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당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울었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밥은 한 숟가락도 못 먹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습니다. 민수가 6개월 남았다고요? 우리 민수가요?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6개월 후에 없어진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5층 병동이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한 달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멀쩡했던 얼굴이 확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야, 왔냐? 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왔다. 어떻게 지내냐? 민수가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보면 모르나? 이 꼴이지 뭐. 웃는데도 얼굴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 우리 58배인데 말이야. 58배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환갑도 못 채우고 가는데. 천장을 보면서 말하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알았다. 병원을 나와서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민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리 뭐라고 다 소용없어. 그 말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가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58살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수처럼 후회하면서 죽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나도 민수랑 똑같이 살고 있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미루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후로 한 달에 2번씩 병문안을 갔습니다. 민수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처음 몇 달은 혼자 걸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어요. 병문안 갈 때마다 민수는 조금씩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원래 78kg였던 몸무게가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45kg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문안을 갔을 때 민수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옆에서 형수가 남편 손을 잡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남편을 간호하면서 형수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침대 옆에 서서 민수를 봤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뼈만 앙상한 몸이 이불 밑에서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야, 민수야. 나왔다? 그렇게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줬는데 차가웠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에 태수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는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빈소에 민수 영정 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앞에 국화꽃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만 웃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왔다 갔습니다. 형수는 문 앞에 서서 그 말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준호와 지훈이도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저는 빈소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발인이고 민수는 화장터로 갈 예정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빈소 옆 작은 방에 민수 친구들 5명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소주를 꺼내서 따랐습니다. 민수 영정 사진 앞에도 소주잔을 놓고 가득 채웠어요. 민수야, 마셔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한참 후에 한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민수 그 새끼 진짜 바빴지? 그러게 술 먹자 그래도 맨날 바쁘다고 안 나왔잖아. 마지막 1년은 그래도 애들이랑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이미 몸이 안 따라줬대. 여행 가려고 했는데 휠체어 타야 해서 못 갔다며. 문득 작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술 한잔해요. 큰아들이 말했을 때 저는 다음에 그랬었어요. 3달 전 아들 졸업식 날에는 회의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아빠 오면 좋겠는데.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민수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마누라한테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랬대. 애들한테는 아빠가 더 잘해줄 걸 그랬대. 죽기 직전에 말해봤자 뭐하냐, 살아있을 때 했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언제 말했나요? 결혼 초에? 10년 전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밤늦게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일이 뭐라고 다 소용없어 그렇게 말하던 얼굴이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습니다. 야, 볼펜 좀 빌려줘. 민수가 뒷자리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살 때 군대 휴가 나와서 처음 같이 술 먹었습니다. 소주 한 병에 둘 다 토했어요. 길거리에서 토하면서도 웃었습니다. 제대하고는 매일 만나서 당구 치고 술 마셨어요. 돈도 없었는데 그게 좋았습니다. 30에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손 떨면서 넥타이 매는 걸 제가 도와줬어요. 다음에 제 결혼식에 민수가 축의금 봉투에 그렇게 써줬는데 그 봉투가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매주 만나다가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됐어요. 50살 때 마지막으로 같이 등산 갔습니다. 북한산 백운대 정상에서 소주 마셨어요. 야, 우리 환갑 때도 여기 오자. 그랬고 그때는 소주 2병 마시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환갑은 오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죽는다는 걸요.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고 민수는 1년을 버텼지만 결국 갔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내일 아침이면 저 안에서 민수가 제가 될 텐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전화하면 야, 뭐해? 그렇게 받을 것 같았어요. 술 한잔 하자 하면 그래, 어디서?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안 나옵니다. 40년이 그냥 끝났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일어나야 했는데 일어나지지 않았습니다. 민수 없는 세상이 상상이 안 됐어요. 내년 환갑 때 북한산은 누구랑 가나요? 술 마시고 싶을 때 누구한테 전화하나요? 힘든 일 있을 때 누구한테 말하나요? 40년이었는데 그냥 가버렸는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화장터에서 민수를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응. 아내가 일어나서 제게 왔습니다. 안아주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먼저 쉬고 싶어.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민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손 떨리던 모습, 관 속에 들어가던 모습이요. 아내가 들어와서 옆에 누웠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천장만 봤어요. 민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뭐라고? 다 소용없어. 그 말이요. 큰아들한테 전화해야지. 술 한잔 하자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전화하고 나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 26년 동안 뭘 못해줬는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작은 딸이랑 여행 가야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야 하나요? 딸이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내 손이 따뜻했습니다. 옆에 누워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옆에만 있었나? 같이 있는데 같이 있지 않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5시쯤에 겨우 잠들었어요. 마이너스.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7시였어요. 아내가 이미 일어나서 부엌에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굽는 소리가 났어요.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 있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몇 시에? 10시.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운 게 티가 났어요. 다녀오세요. 아내가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응. 문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앞 유리창 너머로 회색 벽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회의 가야 하는데, 10시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이랬을까요? 마지막으로 회사 가던 날, 아니, 민수는 끝까지 갔었죠. 아플 때도 회사 갔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보였어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야, 술 한잔 하자. 그 다음은요? 아빠가 미안했다? 사랑한다. 26년 동안 못했던 말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15분이었습니다.
출발하면 회의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고 딸이랑 여행 가고 아내랑 데이트하고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차 안에 앉아서 회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제랑 똑같았어요. 민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기어를 뒤에 넣었습니다. 출발해야 했으니까요. 회의가 있으니까요.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엑셀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냥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회색 벽을 보면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